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뭐 10%대로 내려갔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국정 방향은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그 다음에 노동, 의료, 연금 이 4대 계획을 갖다가 저는 끝까지 추진해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기를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남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굉장한, 아까도 제가 봤지만은 그 또 어디 뭐 수주를 하나 했죠. 20조 짜리를 갖다가 뭐 영업사원 1호라고 본인을 칭하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되고 그걸 갖다가 잘 연결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린다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진짜 보기 드문 지금 치적을 쌓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드러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뭐 제일 우선적인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밖에서 활동하는데 큰 지지대가 돼주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아까 너무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조우륜 그 한국경제입니다. 조이륜 논설실장인데요. 자, 이분 글을 읽어보고 뭐 정말로 한쪽으로 딱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의 그 모습들을 갖다가 어떤 그대로 그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무한 책임, 국정 리더십 회복 없이 나라 안팎 산적한 과제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건가? 쇄신은 시민사회의 건강한 요구, 임기 후반부 출발선 삼아야. 나는 이제 시민사회 또 뭐 국민의 눈높이 이런 부분은 별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애국대학교 전달할 수 있으니까. 뭐 각 정파에서라든가 각 국회의원들이 국민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그 누군가?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인가? 진짜로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인가? 뭐 그 부분이 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라 다 국민 얘기해. 제가 국정감사를 한번 보면서 놀랬던 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거나 했던 또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이게 잘했고 또 잘못했는가를 갖다가 본인들이 한번 돌이켜보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 또 발언했던 사람들, 저 발언이 과연 내가 국민의 대표로서 뭐 마땅한 그러한 발언이었는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잘 살펴보고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186개인가 7개인가 되는 그 특권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시각으로 본인들이 활동했던 걸 갖다가 한번 돌이켜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민사회의 건강한 요구, 이제 여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은데, 어떤 국민이라든가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 표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건강한, 그게 이제 그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참고가 돼야 되고 해야 되지, 그냥 뭐 헝클어버리는,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 분열을 조장해 놓고 그게 만들어지는 그걸 갖다 그 결과물을 갖다 자기 열매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국민이 동원돼서는 안 되고 시민이 동원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걸 써놨습니다. 국회는 태생적으로 지식과 전문성을 축적하지는 않는다. 선거가 되풀이될 때마다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집산을 거듭한다되 그럴 겨를도 없다. 혹여 의원 개인의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이거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한 능력자들이죠. 진짜 제가 보면은 개별로 보면은 대단한 능력자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뭐 구청장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하고 또 정부에서 강렬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걸 지적을 했네요. 개인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락이 우선이다. 국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성 장군 출신이 안보 문제에 엉뚱한 발언을 내놓거나 의사 출신이 의료 개혁의 본말을 전도하는 경우를 왕왕 목격한다. 그들은 정책의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 확장을 먼저 따진다. 주된 관심은 표와 공천과 권력이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어설프고 거칠게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정치적 생존과 확장을 먼저 따진다. 주된 관심은 표와 공천과 권력이다. 그래서 무려 5선 국회의원이 한낱 정치 브로커에게 온갖 핀잔과 수모를 당해도 묵묵히 참아낸다. 유감스럽게도 정당은 대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런 세계로 밀려들어간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탄압을 자초한 윤 대통령의 정치 임무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로 야인이나 다름없는 신세였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시점, 모양새까지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결정해야 했다. 공당의 체계적 보좌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족한 주변 인맥들을 계속 점조직처럼 연결해 갈 수밖에 없었다. 명태균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다급한 와중에 옥석을 가릴 틈이 없었을 거다. 취임 직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권도 그렇다. 친북 목사의 이해적 공작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막 잡은 권력이 취한 탓인지 분별력도 없었다. 경이 어찌됐든 윤 대통령 부부는 깔끔하게 주변을 정리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잘못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솔직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이기는 대한민국 미래 이익이다.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예고된 이익을 알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 제한과 성장 동력 약화, 외부적으로는 국제 질서의 급변에 따른 애교 안보 지형의 불안이다. 미국 대선의 향방과 북내의 군사적 밀착은 예산일이 아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위기 대응과 극복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 협력이 없더라도 정부 수반인 대통령 책임이 덜어지진 않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통치자죠. 국군 통수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통령 자리는 거의 굉장한 권력이 갖고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잘 지적을 하셨네요. 그래서 기타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내일이죠. 내일 이제 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제 제가 어제도 올렸지만은 당당해야 됩니다. 첫째는 당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걸 꼭 이제 나중에 사과하는 모습으로 향후 이제 절반이 남았으니까 그 모습을 하지 말고 먼저 예방하는.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무슨 이법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좀 거스렸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이법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이혼까지 한 이런 아주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일본에 이제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일훈 논설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할 것은 깨끗이 하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는 4대 계획,
교육, 노동, 의료,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다 막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어떻게 계획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의지는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오도되거나 이게 선동이 돼가지고 잠시 판단을 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르게 판단했다는 게 아니고 약간 지금 비켜서 했는 겁니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지 정치뿐만 아니고 사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해 나간다면은 다시 기대를 갖고 다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너무 믿을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질문하에 따라서 대답이 오거든. 지금 여론조사를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이번에 체코 수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또 어디 20조 수준 어디야? 그 다음에 의료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노동 계획은 그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론 질문을 해갖고 대통령 지지를 갖다가 여론을 갖다 이렇게 확인받아야지. 300만 원짜리 디올백 얘기, 무슨 명태균 얘기 이런 걸로 질문하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부터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니까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조은 논설실장이 저처럼 이제 좀 아마추어적이고 정리가 안 된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해갖고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일 당당하고 그러나 향후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필요 없는 공격을 받을 만한 여지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회담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